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단백질은 잘 챙기고 있는데 근육은 왜 계속 빠질까요? 운동은 힘들고 귀찮아서 단백질 보충제만 먹고 있어요.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근육 1kg이 줄어들면 평균 1,300만 원이 병원비가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건강 상담과 진료를 해오면서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수많은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만 맹신하고 근육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이 결국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수술은 물론 당뇨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입원하시고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족과 함께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단백질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자꾸 넘어지죠? 라며 불안해하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분의 근육량은 동년배 기준치보다 무려 30% 이상 부족했고 그로 인해 혈당 조절 기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으며 혈관 탄력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백질은 그저 재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근육은 오직 사용될 때만 비로소 생성되고 유지됩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열심히 섭취하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그 귀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바뀌는 대신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불필요하게 배출될 뿐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낙상, 골절과 같은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당뇨, 치매, 심지어 우울증 같은 만성 질환까지 예방하는 생존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자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루틴을 통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전문의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부터 시작해서 근육 1kg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근육관리 루틴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만난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루틴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오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열심히 챙겨 먹으면 저절로 근육이 생긴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가 근육으로 온전히 바뀌려면 반드시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운동이라는 자극 없이는 아무리 고급 단백질을 섭취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같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환자분의 근육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체지방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신장 기능에까지 부담이 생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백질만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전혀 이롭지 않게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불필요하게 배출될 뿐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 1kg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얼마나 될까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 1kg이 줄어들 때마다 평균적으로 무려 1,3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근육 1kg이 줄어드는 것이 그토록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취약성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육 감소는 낙상의 주된 원인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특히 시니어에게 치명적입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은 대규모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며 재활 과정 또한 매우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 한 건당 평균 치료비는 약 6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술비뿐만 아니라 입원비, 재활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둘째,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혈당 조절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거나 기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신경병증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약 250만 원 수준이며 합병증이 생기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셋째, 근육량 감소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혈관 질환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고가의 시술이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넷째, 근육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회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은 면역 세포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전신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재입원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약물 치료와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및 간병 비용입니다. 근육량 감소는 결국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저하시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타인의 도움이나 요양시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요양원 1인실의 평균 비용은 연간 약 3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가족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생존까지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근육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은 먹는 양보다 활용하는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섭취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쌓여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물론 적절한 간식 시간을 활용하여 고르게 나눠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한 번에 흡수하고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식단 예를 들어볼까요? 바쁜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 한 잔으로 가볍지만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처럼 양질의 단백질원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나물류를 곁들여 풍성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반모, 견과류 한 줌처럼 소화하기 편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사이에 출출하거나 운동 후에는 요거트나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간식을 챙기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면 불필요한 지방 섭취는 줄이고 근육은 효과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근육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키우려면 반드시 적절한 운동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헬스장에 등록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히 근력 자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회씩 꾸준히 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벽 밀기를 10초간 3세트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가슴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죠. 작은 물병이나 아령을 들고 양손 번갈아 가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1분씩 하는 것도 팔과 어깨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꼭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세요. 이 시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데 운동으로 인한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새롭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근육 합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 광주에 사시는 68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 깊습니다. 이분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근력 부족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고 늘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근력 루틴과 식사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신 지 단 3개월 만에 놀랍게도 악력 수치가 50% 이상 상승했고 늘 달고 살던 피로도는 현저히 줄었으며 불안정했던 혈당 수치마저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졌고 매일 스스로 즐겁게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근육이 곧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이자 동력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의 약 7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체내에서 잘 분해되고 영양소 흡수 및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며 궁극적으로 근육 생성과 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목표로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식사 전후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골절되고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힘겨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뇨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육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근육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 루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식단, 근력 운동, 올바른 수분 섭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루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실천해도 우리 몸의 근육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실천 루틴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